자, 축구 경기 보시는 분들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이러는데요. 정치가 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그래도 금요일을 장식할 스포츠 소식 한준 풋볼 아시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축구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축구 대표팀 최종 평가전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 경기 보면서 국민들도 기대할지 포기할래라고 할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해졌나요? 예, 일단은 9월 23일 이제 금요일에 코스타리카 대표팀 원래도 얘기 많이 나왔던 팀이죠. 일본과 월드컵에 한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과 경기를 원했던 팀이기 때문에 이 팀과의 경기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 경기로 이제 우리가 가상의 가나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카메룬과 이제 9월 27일 경기를 하게 됐거든요. 두 경기 모두 한국에서 열립니다. 코스타리카전은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저녁 8시에 9월 23일에 열리고 카메룬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역시 9월 27일 저녁 8시에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하는 과정 속에 보통은 이제 한국이 친선 경기를 하면 상대 팀을 일본이랑 같이 맞춰요. 그래서 크로스로 엇갈려서 경기를 하면은 대진 상대를 잡기가 편하기 때문인데 일본이 뭐 이번 평가전 일정을 독일에서 치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이 팀들이 남은 일정에 한 경기씩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좀 짜내면서 간신히 그 국내 개최가 성사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개최 뭐 저희는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또 한준 풋볼 아시아 기자 이러다가 저희 축구협회로부터 미움받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이제 축구협회가 이제 운영을 하려면 대한축구협회의 가장 큰 수입원인 이 대표팀이 홈에서 경기를 해야 관중 수입도 받고 물건도 팔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또 힘들었었고요. 중계권도 팔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사실 이제 벤투 감독은 그 원정 평가전을 원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정 평가전을 가야 말씀하신 그런 그 경기의 파트너를 잡는 과정이 더 수월하고 많거든요. 다양한 또 테스트가 가능하죠. 해외로 이동하면서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수입의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좀 비판을 받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카메룬을 만나게 된 것은 뭐 좋은 결과다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룬은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강호고요. 월드컵 본선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98년 뭐 월드컵 때도 굉장히 좋은 경기라고 볼 수 있고 90년 뭐 월드컵 때는 8강에도 올랐었고 좀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무엘 에투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어서 잘 나갔는데 조금은 세대 교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사무엘 에투가 카메룬 축구협회 회장을 이제 맡고 있거든요. 올해 부임을 했는데 뭐 본인이 카메룬 축구를 부활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과정 속에 그래도 만만치 않은 유럽파 선수들이 많아서 뭐 가나랑 비슷한 성향의 팀이니까 굉장히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대승을 거두면 우리가 해볼 만하겠어. 가나는 이기겠는데 이럴 수 있고요. 코스타리카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루과이를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코스타리카는 뭐 그냥 비는 팀이 있어서 만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북중미 강호 코스타리카 유니폼도 우리랑 비슷했어요. 빨강 파랑. 그 코스타리카가 2014년 이제 월드컵 때 깜짝 8강에 오르면서 끈끈한 조직력도 보였고 사실 지난 한 10년 정도 굉장히 좋은 전성기 시대를 보냈지만 한 최근 5년 사이에 그 새로운 그 유망주가 잘 안 나오면서 정체됐습니다. 지금 뭐 대표팀의 중심 미드필더인 선수들도 30대 중후반에 이르렀고 팀 내 최고 스타가 이 케일러 나바스라는 파리 생제르맹 골키퍼일 정도로 사실 전력이 약한 데다가 그래서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뉴질랜드와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간신히 막차를 탄 팀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많은 뭐 아프리카 나라든지 뭐 남미 나라든지 9월달 평가전을 유럽에 뛰는 선수들도 많고 또 유럽에서 그 중립 지역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에도 좋기 때문에 다 거기서 경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코스타리카는 이제 일본하고 같은 조니까 우리랑 경기를 하고 싶어 했어서 애초에 거의 좀 유력해졌었거든요. 그 남미 팀들을 우리가 6월 달에 많이 상대해 봤으니까 뭐 그냥 좋은 경기한다. 그래도 두 경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문제가 됐던 수비력 보강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비력이어야겠죠. 그리고 좀 점수 차가 있는 승리가 된다면 좀 월드컵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은 좀 약해졌지만 일본과 한 조에 속했고 이번 경기에 본인들도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되니까 전심 전력으로 경기를 할 팀이라는 거예요. 정말 실전급 경기 우리가 할 수 있다. 제대로 테스트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코스타리카가 열심히 달려들고 정말 실전 같은 경기를 한다면 상대가 뭐 가상의 남미 팀이나 유럽 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표팀에는 의미 있는 모의고사가 될 수 있다. 지금 근데 리그 중요해가지고 이제 이 경기에 뭐 손흥민, 김민재 뭐 다 오느냐 이게
올 수 있습니다. A매치 데이는 피파에서 규정한 의무 소집이 되기 때문에 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다 올 수 있어서요. 예, 이 경기가 이제 월드컵 전에 마지막 완전체 평가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9월 23일 또 27일이죠. 네, 이 경기들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고요. 이강인 선수 소식 좀 들어볼게요. 라리가 스페인 리그죠.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됐네요. 예, 사실 뭐 공식 베스트 11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나 뭐 후스코어닷컴 같은 매체에서 정말 객관적인 지표, 기록을 기반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기록이 각 포지션별 선수들에게 어떤 그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했는데 그 평가에서 라리가 베스트 11에 뽑혔고요. 네. 심지어 후스코어닷컴 기준으로는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들 정도로 더욱 놀라운 것이 네. 사실 보통 이렇게 베스트 11에 드는 선수들은 팀의 승리에 기여하고 팀이 이긴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강인 선수의 이 마요르카는 레알 베티스에 2대1로 졌거든요. 네네. 패배한 팀 선수 중에는 전 유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베스트 11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활약이 좀 뛰어났나요? 보니까 뭐 거친 태클도 하고요. 뭐 이런 장면들도 가끔 뉴스에 나오던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출연을 했을 때 지금 대표팀에 뽑히지 않는 선수 중에 좀 뽑혔으면 하는 선수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를 네. 언급드렸었잖아요. 분명히 과거에 천재성이 있었고 현재도 천재성이 있는 선수지만 그렇죠. 속도가 좀 떨어진다. 몸싸움이 약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천재형 선수들에게 드러나는 뭐 수비가 좀 부족하다. 네. 성인 레벨에서 그 적응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본인도 이제 월드컵에 나가고 싶은 의지가 컸던 것인지 6월 달에 사실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사실 네. 거의 휴가를 안 보내고 개인적으로 사비로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했어요. 심지어 청소년 대표팀 그 골든볼을 수상할 때 네. 피지컬 코치였던 대표팀 코치가 아. 지금은 그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대표팀에서. 그래서 스페인으로 불러가지고 또 야. 스피드 훈련도 하고 의지가 대단하네요. 그러고 하고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절치부심한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프리시즌부터 훈련 때 조금 다른 모습 보이더니 시즌 개막하고 나서 진짜로 더 빨라졌고 더 영리하게 플레이하고 그러니까요. 몸도 안 사리고 맞습니다. 게다가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천재적인 패스력이라든지 네. 경기 운영 능력을 감각. 보여주니까 이제는 이강인이 포텐이 터졌다. 잠재력이 터졌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팬분들은 우리 강인이 철들었네 예. 이럴 것 같습니다. 국대로 국가대표팀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진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이제 아무리 활약이 좋다고 해도 감독의 마음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도 지금 스페인 전국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리가는 세계 최고의 리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라리가에서 좋은 경기를 보인다면 월드컵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벤투 감독이 한 1년 넘게 이강인 선수를 네. 안 뽑았지만 지금은 딱 두 경기 한 거잖아요. 네. 앞으로 한두 경기 더 잘한다? 그렇다면 9월 평가전에서 한번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 감독으로서도 세계 최고의 리그 중에 한 곳에서 성과를 주전으로 내는데. 뛰고 잘하는 선수를 안 네. 뽑는다면 맞습니다.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9월 달에 물론 뽑았을 때 못한다면은 뭐 그거를 또 뽑아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회는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선수들 다 뛰길 바라니까요. 예. 자, 챔피언스리그 얘기해 보죠. 손흥민 선수가 복귀했는데 조추첨 됐나요? 예, 어제 새벽에 이제 열렸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다행히 이제 1번 포트에 뭐 레알 마드리드나 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강팀들을 피하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오른 프랑크푸르트를 만났고요. 네. 그리고 포르투갈의 뭐 스포팅 리스본, 프랑스의 마르세유를 만나면서 절대 강자가 없는 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 생제르맹, 네. 바르셀로나 뭐 정말 쟁쟁한 팀들이 많잖아요. 네. 그 팀들이 1번 포트 톱 시드에 있는데 다 피했다라는 점에서 16강 진출을 기대할 만한 조추첨이 됐습니다. 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활약한 적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예. 뛴 적도 있었고 한 번 더 또 기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도 역시 챔피언스리그 뛰는데 이분 제가 얼마 전에 헤딩골을 보고 예. 경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너킥 상황에서 멋진 정말 완벽하게 정확하게 돌려놓는 헤딩슛으로 팀의 4대0 대승을 이끌었거든요. 그런 활약과 더불어서 지금 나폴리가 이적한 지 얼마 예. 됐다고 수비도 잘하더니 골까지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바로 적응했고 녹아들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역시 수준이 뛰어난 선수는 네. 뭐 적응기가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나폴리가 사실 이탈리아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게 1980년대 마라도나가 정말 환상적인 활약을 펼칠 때 이후로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올 시즌 김민재 선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네. 어찌됐거나 리빌딩에 성공하면서 우승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챔피언스리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나요? 나폴리는 사실 이제 토트넘이 2번 포트였다면 3번 포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네. 이제 대진표가 쉽진 않은데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1번 포트의 그 강팀들을 좀 피하면서 네. 아약스를 만났어요. 그런데 2번 포트에 리버풀이 들어왔고요. 아하.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챔스 우승을 여러 번 한.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그리고 4번 포트에 레인저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때문에 나폴리의 전력도 좋으니까 충분히 이제 2위로 16강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또 올라가서 토트넘과 나폴리가 만나고 또 손흥민 선수를 김민재 선수가 수비하는 상황, 이 그림을 많은 한국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2번 포트, 나폴리가 3번 포트였으니까 조별리그에서 만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사실 조별리그에서 만나서 한 팀이 떨어지면 조금 아쉬우니까 그렇죠. 올라가서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이 나폴리가 이번에 만나는 팀들의 우리의 월드컵의 상대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아약스에는 가나 대표팀의 주전 미드필더인 쿠두스 선수가 있고요. 그 리버풀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 누네스,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 조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는 이 챔피언스리그를 통해서 월드컵에서 만날 상대의 핵심 선수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추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김민재 선수는 월드컵 예습 복습을 미리 하고 올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또 축구 팬이 아닌 또 평범한 많은 국민들은 이 월드컵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번 평가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한국 축구가 또 한번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즘 어렵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어려울 때 또 한번 진한 감동을 주면 스포츠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풋볼 아시안 한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